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인의 사주 운세, 사주 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유명하고 또 한 획을 그으신 분들 또 아니면 구설 시비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사주 풀이를 통해서 왜 그런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왼쪽에 지금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기 가운데는 박정희 대통령 역시 두 분 다 고인이 되셨는데 오늘은 이 정주영 회장, 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죠. 저희가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좀 올려놨는데 이 두 분이 좀 사주가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질이나 성격도 두 분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정주영 회장의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이론적으로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사주를 풀러가면 사주를 잘 못 풀고 머릿속에선 맴도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실전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맨날 그냥 유튜브 보고 책 보면서 책에 나온 대로 그 이론적인 것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부딪히면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각자 유명인 사주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들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서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정말 내가 공부한 게 맞는지 그러한 부분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이론적으로 책 보고 유튜브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전 사주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저는 뭐 사주 상담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질문을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실전 사주풀이 유명인들 사주 올리면 물론 그게 뭐 100% 맞는다 이건 아니겠지만 상당한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생전에 정주영 회장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뭐 옛날에 솥대를 몰고 북한을 가서 이제 김정일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더 오히려 김정일보다 정주영 회장이 더 당당해 보이네요. 왼쪽 사진 보면 가운데 쓰고 원래는 김정일이가 가운데 쓰고 그랬어야 되는데 양쪽에 뭐 아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일단은 이분의 그 호탕함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고요. 또 아래 사진 보면 눈이 굉장히 작고 눈매가 아주 웃는 모습이 예리합니다. 그리고 콧망울 보면 코가 일종의 화살코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양쪽에 콧망울 둔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콧등 이렇게 했을 때 이 눈 옆을 산근이라고 하고 또 콧망울 우위를 준두라고 하는데 뭐 코를 보면 재물의 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기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보다는 코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역시 오른쪽 뭐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뭐 정주영 회장 과거에 열심히 사신 분이고 또 어쨌든 이분도 공과가 있겠지만 과보다는 공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언론 보도에 탄생 100주년, 그러니까 2015년이 되겠네요. 2015년이 100주년이니까 최빈국 한국을 일으킨 정주영 4대 업적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자동차를 독자 개발하고 현대조선소 건설, 중동 진출,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죠. 현대건설이 이제 사우디에 진출을 해서 주베일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주영 회장이 그것을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분 혼자의 능력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뭐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상당한 그 현대건설에서 영향을 발휘했고, 또한 그것을 뒤에서 여러모로 뒷받침해 주신 분이 바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날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이분의 사주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정주영 회장 사진이 있습니다.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 이 아산리가 지금 강원도지만 지금 북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 호도 아산이죠, 이분이. 그래서 아산, 물론 뭐 충청도에 가면 아산시가 있는데 가끔 헷갈립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분의 이제 사진 보면 역시 코를 보면 돈복이 많이 붙은 게 딱 보입니다. 코도 콧망울이라든지 굉장히 좀 잘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잘생겼다는 인물이 뭐 미남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코의 형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분은 1915년 11월 25일 을묘년생이고요. 토끼띠네요. 정해월 그리고 경신일 경진시에 태어나셨다 합니다. 이분은 이제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는데 이분이 태어난 달이 해월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11월 14일인가 그렇습니다. 2살 차이가 나는데 이분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해월에 경신일주 똑같아요. 이것도 뭐 인연 아닌 인연인 것 같습니다. 경신일주들이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주관이라든지 독립심, 자립심, 그리고 근성, 고집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신일주에 이제 사명살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사고를 많이 당한다든지 다친다든지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인신사회가 다 있으니까 사명살 자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재규의 총탄에 좀 일찍 돌아가신 건데 이 정주영 회장도 보면 경신일주인데 아주 장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 사주는 사명살은 없습니다. 사명살은 없고요. 전체적인 사주의 기세 기운은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경신일주가 정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볼 때 일단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태어난 날의 일간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몇 월에 태어났는지, 즉 일과 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연인데 이제 비중을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힘의 세기는 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월. 내가 경금이 몇 월에 태어났느냐. 그런데 이게 초계월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초계월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적으로 보면 화기가 좀 필요한 사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화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을목의 생을 받고 또 이 해수가 해묘 목곡으로 변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정화가 이분한테 화기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목화토금수 태어나는 건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지만 목화토금수 모두 다 갖췄습니다. 이걸 오행구주격이라고도 하고 주류 상생격이라고도 하는데 음양이 좀 조화롭고 기운 기세가 좀 강합니다. 물론 정화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을목과 묘목의 생을 받기 때문에 조금 뭐 아주 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목생화해서 계속 불이 이 모닥불이 계속 피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경금은 결국 불이 있어야 녹게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철광석이 있고 금덩어리가 있어도 이 경금은 무조건 화를 만나야 됩니다. 화가 없으면 경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데 둘 다 화가 필요하느냐? 신금도 반드시 화가 있어야 빛이 납니다. 그런데 경금은 여기서 철광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녹이는 게 용광로.
그럴 때 이 정화, 물론 병화를 용광로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화는 대장간에 그 샘물을 녹이는 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금 금덩어리 이거는 반드시 정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정화가 여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조호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을목이 떴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간목은 아니지만 이때는 정제격으로 봐도 됩니다. 하지만 격은 계속해서 변한다. 그리고 자기 주관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고 독립심이 좋고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특히 경신일주나 갑인일주들은 경신일주, 갑인일주 아주 쌍벽을 이루는데 굉장히 뻣뻣합니다. 뻣뻣하고 독립심 이런 거는 강하지만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위주고, 물론 뭐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힘이라든지 이런 건 기세는 굉장히 강하지만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 회장도 굉장히 독선적인 게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아침에 새벽에 무조건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식탁에 앉아 다 새벽에 식사를 하고, 사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경신일주인데 이 두 분의 기운 기세로 보면 정말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경쟁 상대거든요. 경신일주끼리면 굉장히 자기는 경쟁 상대로 보는 건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란 분하고 일개 기업의 회장하고는 뭐 이 급을 뭐 나눌 수가 없고, 그때 당시는 더욱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이 정 회장이 많이 이제 뭐 대통령이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마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특히 해수는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뭐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역마살은 사해나 인신충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신자진 했을 때 보면 신진 같이 있고 해묘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기운 자체로 보면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은 또 진의 기문관살, 묘신 기문관살, 그러니까 촉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라든지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또 편인이 지장간 포함해서 편인이 3개나 있잖아요.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하겠죠. 잘 돌아가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이분이. 그래서 편인이 이렇게 강한 사람, 정인보다는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EQ, 감성적인 IQ, 뭐 공부 머리하고 뭐 영어 수학 공부하고 공식 외우고 이런 머리보다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뛰어난 아이디어, 연구, 개발, 발명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46대운과 56대운에 이제 화대운 4호미로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화기가 와서 결국은 이 화기가 또 어떻게 보면 관인 상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행이 주로 상생으로 된다. 이런 사주가 대체로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주가 좋다. 다만 이제 재물의 기운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식신도 강하고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면 이게 제다신약 아니냐? 제다신약은 아니에요. 경신의 경진 그리고 토가 강하기 때문에 또 오행이 골고루 갖춰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어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기운, 재물도 강하고 본인의 기운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타입을 모르는 점 이런 점 좀 다소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모든 부분을 잘 갖추고 재물 모든 운기 다 갖추고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사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